네, 안녕하세요. 계랑이TV 애견훈련사 조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반려견 관련된 상식들이 왜 사람들마다 많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훈련사나 수의사들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데 나와가지고 훈련사나 수의사들 같은 이제 전문적인 직종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맞는 이제 좀 정보를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사실 말이 너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럽고 좀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강아지한테 어떤 방식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실질적으로 강아지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보호자님이 지내는 가정 환경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호자님의 생활 패턴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한 보호자님들의 성향이 다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반려견의 성격, 기질이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 행동, 태도,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강아지에 관련된 정보는 정답이 없이 그 강아지에 맞는 내가 키우는 이제 보호자에 맞는 이제 양육법을 선택을 해서 강아지를 키우셔야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보호자님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그 다양한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게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한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의 행동과 우리 반려견의 이제 심리적인 이 원인, 그리고 행동 양식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관찰하고 공부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하다 보면서 보호자님들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이 정보가 우리 아이에게 맞을 거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거고요. 말이 다 다른 내용 중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같이 잠을 자도 되는지 혹은 안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같이 잠을 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강아지들은 얼마든지 보호자랑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이제 서로 스킨십도 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보호자님에 대한 신뢰도 형성이 되고 같이 자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자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 반려견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자도 된다라는 소리죠. 하지만 사실상 강아지가 보호자님에 대한 이 불안정 애착, 즉 집착, 분리불안증이 너무 심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착을 조금이나마 없애주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서 떨어져 자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로 인해서 같이 자는 애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재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같이 자도 얼마든지 상관이 없고요. 또 한 가지로는 보호자님하고의 같이 잠을 자면서 보호자님이 많이 뒤척인다든지, 혹은 보호자님이 자면서 몸부림치다가 그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강아지가 발작성으로 확 물어버리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따로 떨어져서 자는 연습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좀 말이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목줄을 사용해야 될지 하네스를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이 질문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네스를 사용하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목줄이든 하네스를 선택할 때는 굳이 너무 강압적인 목줄이 아니더라도 하네스만으로도 행동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고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네스를 선택하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호자님이 하네스를 어떻게 통제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물리적인 자극이 강한 목줄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목줄을 사용했을 때의 단점으로는 일단 소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지 협착증, 이 공기의 통로, 그러니까 폐로 이어지는 공기의 통로인 기관지 쪽이 협착이 되는 증상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또 한 가지로는 줄을 너무 강하게 당기면은 목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너무 강한 이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강아지가 트라우마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줄보다는 하네스를 권장하는 약간 입장인데요. 하지만 보호자님들이 이렇게 너무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들, 공격성이나 산책 시에 너무 흥분해서 사람들이나 다른 개를 보고 짖고 막 물러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목줄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먼저 하네스로 교육을 해보고 그래도 정 안 됐을 때 목줄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산책 시기에 대해서도 수의사와 훈련사들의 말이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수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다 맞춘 후에 나가야 된다. 혹은 훈련사들은 그렇게 되면은 사회화 주기가 너무 늦어버리게 되니까 접종을 맞추기 전에라도 조금 빨리 나가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수의사 입장에서는 질병학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거고, 훈련사 입장에서는 행동학적인 부분, 사회성에 관련된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이 다 다른 건데요.
일단 이 중간에 좀 타협점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차 정도만 맞춘 후에 품에 안고 그러니까 바닥에 내려놓지 않으면 사실상 다른 개들하고의 접촉이 없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성 질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전혀는 아니겠지만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품에 안고 3차에서 4차 정도 맞췄을 때는 품에 안고 집 근처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양한 자극들과 뭐 어떤 에너지, 소리, 물체, 환경, 사람, 개 등에 대해서 사회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한 3차 정도만 맞춰도 이렇게 품에 안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우리 보호자님들이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성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자님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하는데요. 동물복지 관점에서는 사실 중성화 수술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중성화를 시켜야지 각종 질병의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딱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어렵겠지만 이건 보호자님의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성화를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책임한 보호자도 아니고요. 또한 중성화를 시켰다고 해서 너무 잔인한 보호자도 아니라는 거, 이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 외에도 사실상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막 사람들마다 말이 다른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보호자님이 꼭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한테 맞는 양육과 교육법으로 반려견을 키워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주체는 여러 훈련사나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 보호자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우리 반려견에 있어서는 훈련사가 돼야 되고 수의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관찰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 개랑이TV에서는 반려견 관련된 교육 정보와 질병 관련된 내용,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랑이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